정호성 얘기는 세월호 참사 당일 앞뒤로 일정이 팍팍하게 있었다, 대통령이. 근데 4월 16일에만 일정이 비어 있었다고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요 4월 16일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수요일마다 일정이 없었다는 이미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호성이 증언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당일 관저에 대통령이 머물렀었는데 자기가 그 정호성이 대통령을 처음 본 게 2시 15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시 15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 평상시대로 근무했다. 이들은 늘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제가 바꿔서 얘기해야 돼요. 출근 안 한 거야.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놀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화 서면은 본 거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고 전화로 보고하면 그냥 응응했다. 뭐 이 정도 얘기인 것 같고요. 미용사 얘기는 다 나온 바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대통령이 누구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생활이라 말할 수 예, 없다. 그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가 다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관련해서 어제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4월 14일이 그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고요. 15일이 국무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그래서 오전에 보통 일정을 안 잡는다고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이 청와대가 가장 일정이 많은 날이기 때문에. 근데 4월 15일 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찍은 사진하고 4월 17일 날 진도를 방문해요. 찍은 사진을 대조를 해봤는데 주사바늘 자국이 있습니다. 4월 17일 사진에. 그걸 가지고 성형외과 전문의들한테 다 돌려서 의견을 구해봤는데 리프팅 시술을 한 흔적이다. 라는 게 거의 일치된 견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도 몇 번. 똑같은 식의 그런 뭐 멍든 자국, 그다음에 이 리프팅의 부작용으로 이게 뭐 실 튀어나온 자국,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서 발견돼요. 그러면 4월 15일 날 국무회의 이후부터 길게 잡아도 4월 17일 날 진도 방문 이전까지 모종의 이 피부 관련된 미용 관련된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4월 16일 날 정호성의 말을 여기다 대입시켜 보면 사생활이라서 말할 수 없다. 이걸 대입시켜 보면은 4월 16일 날 그때 그 시간에 실제 미용 시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마도 뭐 김영재겠죠. 그리고 했다면. 이미 유영아 변호사. 요새 왜 그분은 그렇게 가만히 있죠? 요새 왜 이렇게 사라졌지? 유영아 시야에서? 그분이 유영아는 탄핵 심판의 대리인이 아니고 네. 특검 수사 대리인이기 때문에 숨어 있군요. 아직은 지금 맹활약의 시기가 안 됐어요. 검찰 수사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맹활약. 근데 유영아가 얘기했어요. 다 얘기하고 여자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그리고 그 사생활을 또 입에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김기춘이에요. 예, 사생활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그래서 사생활. 예, 이게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보들이 막 들어와 있죠. 그런데 특검이 이제 어제 그 보도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처럼 김영재 병원, 서울대 병원, 소위 의료 관련된 압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번 특검은 정말 그동안의 검찰하고 달라요. 가려운 것을 팍팍 긁으면서 수사를 해요. 압색도 하고. 다 모니터링 하는 느낌. 네. 다 아는 느낌? 저기에도 혹시 있을까요? X가? 아니 이제 기존의 검찰은 기득권자들의 입장에 서서 일종의 정치를 했다면 지금 특검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노승일과 관련하여 저는 이건 정말 여러 번 짚어야 돼요. 노승일이 지금 폭탄급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노승일을 보호하고 노승일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메시지까지 보낸 분이 계세요. 민주당은 노승일을 보호하기 위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냐 이렇게. 최근에 목숨에 위험 느낀다고 강남에서 마주쳤던 사람을 그날 강북으로 올라갔더니 강북에서도 마주쳐가지고 소름 끼쳤다고.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이 이야기거든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노승일이 그렇게 모든 걸 불게 된 계기가 중요하잖아요. 계기. 최 검사가 맞아요. 최 검사의 진정성. 예, 그래서 최 검사 힘내라. 우린 이렇게 또 해야 돼요. 직을 걸어라. 아니구나 이거는. 그건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이요. 직을 걸었던 거죠, 그 양반은. 그렇죠, 이미. 무슨 만찬 같은 거를 하실 때 노 대통령이 포도주를 건배를 하면은 본인은 그 포도 주스를 마셨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대통령은 사실 출퇴근 개념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라 술을 그렇게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포도주로 위장된 포도 주스를 마셨다 할 정도인데 근무 시간에 그것도 집구석에서 사무실도 출근 안 하고 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생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탄핵 사유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어 온 일이라면. 예, 지금 이제 그 정호성의 발언에서 우리가
탄핵 사유를 확실히 발견하는 거예요. 보통 공무원은 늦어도 9시에 출근해요. 6시까지 그냥 콕 근무해요. 네. 그런데 이분은 그날 2시 15분까지 사생활이라고 말할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고로 이 말은 공무를 안 받다는 거잖아요. 혹시 두 분은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미주 동포들이 만드는 썬데이 저널이라는 봤죠. 매체가 있는데 네, 알아요. 그걸 유명한 어떻게 매체. 안 봐요? 롯데호텔 건. 예. 근데 그게 그 기사도 봤어요. 나름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느꼈던 게요. 저는 세월호 사건을 지금까지 아마 우리나라 모든 매체 통틀어서 가장 많이 다뤘을 거예요. 네. 그중에 업무론도 많이 있지만, 근데 가장 초창기 때 나왔던 얘기가 롯데호텔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정윤회를 떠올리고 뭔가 불륜을 떠올렸었지만, 어쨌건 롯데호텔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있는 소스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봤고, 이게 어떤 결혼종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시 그분들이 발굴한 그 기사를 보니까 청와대가 아니라 롯데호텔 그 스위트룸? 거기에서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네. 들었죠. 썬데이 저널뿐만 아니라 보건 쪽 종사자들한테서 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둘 차이가 뭐였냐면 H호텔이었어요. 보건 쪽에서 나온 건. H호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힐튼 호텔 혹은 하얏트 호텔. 그 주변에 두 개더라고요. 남산에. 예. 그런데 힐튼 호텔인가에는 비밀 통로가 있어서 완전 그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경호실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암행을 해도 같이 가야 될 두 사람이 있어요, 경호실에. 그런데 그분들을 못 믿으니까 그 증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그렇죠. 경호실을.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나갔다 들어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정상 경호를 하면. 예, 그런데 암행 경호를 할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11시 2분에 MBC가 오보를 내잖아요. 1분, 2분 그때 그게 전원구조 오보가 나오니까 사고가 났다니까 시술을 안 하려다가 전원구조 오보가 나니까 시술에 들어갔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요 얘기도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치. 예. 그런데 이미 시술을 하고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정호성이 봤을 땐 매우 피곤해 보였죠.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대충 얼개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게 어떤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지 수도 있는데 진짜 핵심은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 안 한 거요. 뭘 안 한 게 안 한 게 문제지. 중요한 거잖아요. 이 그거는 사건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건 이미 직무유기고, 그 있을 수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건데, 이 중요한 건 두 가지 사실이 더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2014년 4월 16일에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회의도 자주 잡고 그랬는데 대통령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가 줄어요. 진짜 놀았죠. 네, 그래서 돌아가서. 지금은 아주 공인되게 놀고 계시고 월급 받고 예. 드라마도 실컷 아, 보시는 월급도 게 나갑니까? 아니냐. 탄핵당하면? 그럼요. 아, 열받네. 공무만 정지되는 거예요. 신분이 유지되니까. 예. 그리고 그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그때 시술을 했다면 이거는 뭐 국민정서법상 국민분노법으로 전환되는 거죠. 아니 국민정서법 분노법뿐만 아니라 어찌됐건 이게 이제 생명권 침해를 다루는 문제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은 부작위에 의한 생명권 침해, 마땅히 그런 국가적 재난의 앞에서 대통령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해야 되고 그걸 지시했어야 마땅한데 그걸 안 하고 그 시간에 뭐 피부 미용술을 받았다든가 내지는 공무가 아닌 이런 걸 했다면은 이건 바로 탄핵 사유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그 7시간 행방에 대한 이 추적 수사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지금 바짝 그 실체에 다가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정호성 얘기는 세월호 참사 당일 앞뒤로 일정이 팍팍하게 있었다 대통령이. 근데 4월 16일에만 일정이 비어 있었다고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요 4월 16일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수요일마다 일정이 없었다는 이미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호성이 증언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당일 관저에 대통령이 머물렀었는데 자기가 그 정호성이 대통령을 처음 본 게 2시 15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시 15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 평상시대로 근무했다. 이들은 늘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제가 바꿔서 얘기해야 돼요. 출근 안 한 거예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놀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화 서면은 본 거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고 전화로 보고하면 그냥 응응했다. 뭐 이 정도 얘기인 것 같고요. 미용사 얘기는 다 나온 바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대통령이 누구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 그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가
다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관련해서 어제 틀렸었지만 어쨌건 롯데호텔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있는 소스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봤고 이게 어떤 결함종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시 그분들이 발굴한 그 기사를 보니까 청와대가 아니라 롯데호텔 그 스위트룸 거기에서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네. 들었죠. 선데이 저널뿐만 아니라 보건 쪽 종사자들한테서 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둘 차이가 뭐였냐면 H호텔이었어요. 보건 쪽에서 나온 건. H호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힐튼? 힐튼 호텔 혹은 하얏트 호텔. 그 주변에 두 개더라고요. 남산에. 예. 그런데 힐튼 호텔인가에는 비밀 통로가 있어서 완전 그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경호실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암행을 해도 같이 가야 될 두 사람이 있어요, 경호실에. 그런데 그분들을 못 믿으니까 그 증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그렇죠. 경호실을.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나갔다 들어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정상 경호를 하면. 예, 그런데 암행 경호를 할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11시 2분에 MBC가 오보를 내잖아요. 1분, 2분 그때 그게 전원구조 오보가 나오니까 사고가 났다니까 시술을 안 하려다가 전원구조 오보가 나니까 시술에 들어갔다. 껌이 이제 어제 그 보도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처럼 김영재 병원, 서울대 병원, 소위 의료 압수색 관련된 들어갔죠. 압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번 특검은 정말 그동안의 검찰하고 달라요. 가려운 것을 팍팍 긁으면서 수사를 해요. 압색도 하고. 다 모니터링 하는 느낌. 네. 다 아는 느낌? 그 저기에도 혹시 예. 있을까요? X가? 아니 이제 기존의 검찰은 기득권자들의 입장에 서서 일종의 정치를 했다면 지금 특검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예.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예. 노승일과 관련하여 음. 저는 이건 정말 여러 번 짚어야 돼요. 노승일이 지금 폭탄급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노승일을 보호하고 노승일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네. 메시지까지 보낸 분이 계세요. 민주당은 노승일을 보호하기 위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냐 이렇게. 최근에 목숨에 위험 느낀다고 강남에서 마주쳤던 사람을 그날 강북으로 올라갔더니 강북에서도 마주쳐가지고 소름 끼쳤다고.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노승일이 그렇게 모든 걸 불게 된 계기가 중요하잖아요. 계기. 최 검사가 아, 예, 맞아요. 최 검사의 진정성. 음. 예, 그래서 최 검사 힘내라. 우린 이렇게 또 해야 돼요. 지극하라 아니구나 이건. 그건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이요. 직을 걸었 4월 17일 날 진도를 방문해요. 찍은 사진을 대조를 해봤는데 주사바늘 자국이 있습니다. 4월 17일 사진에. 그걸 가지고 성형외과 전문의들한테 다 돌려서 의견을 구해봤는데 리프팅 시술을 한 흔적이다. 라는 게 거의 이 일치된 견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도 몇 번 똑같은 식의 그런 뭐 멍든 자국, 그다음에 이 리프팅의 부작용으로 이게 뭐 실 튀어나온 자국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서 발견돼요. 그러면 4월 15일 날 국무회의 이후부터 길게 잡아도 4월 17일 날 진도 방문 이전까지 모종의 이 피부 관련된 미용 관련된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4월 16일 날 정호성의 말을 여기다 대입시켜 보면 사생활이라서 말할 수 없다. 이걸 대입시켜 보면은 4월 16일 날 그때 그 시간에 실제 미용 시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마도 뭐 김영재겠죠. 그리고 했다면. 이미 유영아 변호사. 요새 왜 그분은 그렇게 가만히 있죠? 요새 왜 이렇게 사라졌지? 유영아 시야에서? 그분이- 유영아는 탄핵 심판의 대리인이 아니고 예. 특검 그렇죠. 수사 대리인이기 때문에 아, 숨어 아직은 있군요. 지금 맹활약의 시기가 안 됐어요. 검찰 수사 시작할 때 그때 예. 이제 맹활약. 근데 유영아가 얘기했어요. 다 얘기하고 여자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그리고 그 사생활을 또 입에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김기춘이에요. 예, 사생활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그래서 사생활. 예, 이게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보들이 막 들어와 있죠. 그런데 특히 정호성 얘기는 세월호 참사 당일 앞뒤로 일정이 팍팍하게 있었다, 대통령이. 근데 4월 16일에만 일정이 비어 있었다고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요 4월 16일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수요일마다 일정이 없었다는 이미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호성이 증언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당일 관저에 대통령이 머물렀었는데 자기가 그 정호성이 대통령을 처음 본 게 2시 15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시 15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 평상시대로 근무했다. 이들은 늘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제가 바꿔서 얘기해야 돼요. 출근 안 한 거예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놀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화 서면은 본 거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고 전화로 보고하면 그냥 응응했다. 뭐 이 정도 얘기인 것 같고요. 미용사 얘기는 다 나온 바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대통령이 누구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생활이라 말할 수 예, 없다. 그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가 다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관련해서 어제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4월 14일이 그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고요. 15일이 국무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그래서 오전에 보통 일정을 안 잡는다고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이 청와대가 가장 일정이 많은 날이기 때문에. 근데 4월 15일 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찍은 사진하고 큰 거죠, 그 양반은. 그쵸, 이미. 무슨 만찬 같은 거를 하실 때 노 대통령이 포도주로 건배를 하면은 본인은 그 포도 주스를 마셨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대통령은 사실 출퇴근 개념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라 술을 그렇게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포도주로 위장된 포도 주스를 마셨다 할 정도인데 근무 시간에 그것도 집구석에서 사무실도 출근 안 하고 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생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탄핵 사유라고 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어 온 일이라면 예, 지금 이제 그 정호성의 발언에서 우리가 탄핵 사유를 확실히 발견하는 거예요. 보통 공무원은 늦어도 9시에 출근해요. 6시까지 그냥 콕 근무해요. 네. 그런데 이분은 그날 2시 15분까지 사생활이라고 말할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고로 이 말은 공무를 안 받다는 거잖아요. 혹시 두 분은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미주 동포들이 만드는 썬데이 저널이라는 봤죠. 매체가 있는데 네, 알아요. 그걸 유명한 어떻게 매체죠. 안 봐요? 롯데호텔 건. 예. 근데 그게 그 기사도 봤어요. 나름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느꼈던 게요. 저는 세월호 사건을 지금까지 아마 우리나라 모든 매체 통틀어서 가장 많이 다뤘을 거예요. 네. 그중에 음모론도 많이 있지만 근데 초창기 때 가장 초창기 때 나왔던 얘기가 롯데호텔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정윤회를 떠올리고 뭔가 불륜을 떠올리고